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강의 포처강입니다. 오늘도 북한 무기를 한번 분석을 해볼 건데요. 북한의 SLBM인 북극성 4A를 분석해 볼 겁니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이게 4A가 아니라 북극성 4시옷이라고 그렇게 읽어야 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지금 이렇게 부르기엔 너무 어렵지 않겠습니까? 6글자인데 벌써 북극성 4시옷. 그럼 우리 간단하게 두 글자로 줄입시다. 4썸 미사일, 4시옷, 4썸 미사일. 4썸 미사일은 고체 추진식 로켓인데 구경만 뚱뚱하고 키는 북극성 3형보다 작습니다. 생긴 게 꼭 김정은 같은 미사일이죠. 어쨌든 분명 직경이 늘었고 큼지막한 탄두부를 보면은 필시 MIRV 즉 각기 개별 유도가 가능한 핵탄두가 달려있을 가능성이 높죠. 좀 나아가자면은 MD 체계 교란용 디코이도 장비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왜 정상적인 방식으로 이전에 쓰던 북극성 3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길이를 갖다가 좀 키워가지고 대륙간 탄도 비행이 가능한 SLBM으로 만들진 않았었던 것일까요? 왜 이렇게 엉뚱하게 뚱뚱하게 옆으로만 키워가지고 사거리는 별 차이가 없고 MIRV만 탑재하게끔 만들었냐면은 북한의 좁아 터진 잠수함의 체급이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북한이 북극성 시리즈를 갖다가 지상에서도 물론 운영을 하지만 애시당초에 이 물건은 잠수함에서 쓸 SLBM으로서 나온 물건입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보유 중인 신포 C급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커봐야 2200톤 정도밖에 안 돼요. 참고로 골프급을 북한이 고철 용도로 도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소련의 골프급은 2000톤짜리 재래식 잠수함인데요. 어거지로 탄도미사일을 갖다가 쑤셔 넣어가지고 전략 잠수함으로 개조한 물건이거든요. 근데 정신 나간 게 잠수함 설계상 나타난 높낮이보다 이 장착된 미사일의 길이가 훨씬 더 길었어요. 삐져나옵니다. 그럼 정상인 같으면은 좀 더 큰 잠수함을 갖다가 만들어가지고 썼겠죠. 근데 이 친구들은 정상이 아니었어. 소련 애들은 그냥 잠수함에 미사일을 쑤셔 넣었고 미사일이 아래로 삐져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별도로 돌출부 형태, 벌지 형태의 압력선체 블록을 만들어가지고 교체를 해서 끼우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어요. 이런 정신나간 설계를 추구하다 보니까 거주성, 자막 능력, 속도, 기동성 다 최악이었죠. 신포급이 이거를 따라 만들었다는 그런 의혹이 돌기도 하는데요. 따라 만든 건 전혀 아닌 것 같고 길쭉한 미사일을 갖다가 잠수함에 어거지로 우겨넣는 걸로는 답이 없다는 것만 참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북한은 골프급처럼 잠수함에 미사일을 맞췄다가는 사고 다발에 시달릴 것이라고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미사일을 잠수함에 맞출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죠. 이미 개발한 북극성 3는 어쩔 수 없이 하고 나서 잠수함을 미사일에 맞추는 방법밖에 없었지만 발전형인 4썸 미사일에 와서는 최대한 잠수함에 이 미사일을 맞추는 방식으로 제작을 했었던 것이죠. 참고로 북한은 추후에도 1만 톤급의 대형 잠수함을 건조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소형 원자로 기술이 확보가 되지 않는 이상은 디젤 잠수함으로는 체급을 키워봤자 한계가 너무나도 명확해요. 왜냐하면 출력과 배터리 용량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로 현재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재래식 잠수함은 중국제 칭급 잠수함인데요. 이거는 한 척밖에 안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무장 테스트 실험 잠수함이거든. 따라서 초대형 재래식 잠수함을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 잠수함으로 쓰기에는 굉장히 에바스러운 상황이죠. 근데 북한은 놀랍게도 연구용 원자로에서 핵물질들을 뽑아내가지고 핵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상용 원자로가 없어요. 핵은 있는데 원자력 발전은 제로인 나라예요. 근데 원자력 추진 잠수함 만들기가 쉬울까요? 아니 그 전에 신포급 자체도 1950년대에 만들어진 로미오급을 갖다가 반가죽 내고 추가 블럭을 갖다가 용접을 해놓는 식으로 그렇게 만들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북한 내부에서 들려오는 소식통들을 보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잠수함에 정상적인 게 없대요. 문제가 엄청나다는 거죠. 즉 얘네는 설사 원자로를 갖다가 설계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 손 쳐도 애초에 신형 잠수함을 갖다가 새로 건조할 능력 자체가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제한된 선체의 높이상 북극성 3보다 길이를 키워가지고 탑재하는 건 무리고 결국 나온 방법은 옆으로 뚱뚱하게 만들어가지고 장착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4썸 미사일이고요. 사거리는 3000km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거리 탄도탄이라는 이야기죠. 대략적인 성능을 알아봤으니까 이제 대응책을 한번 알아볼 시간입니다. 일단 북한의 입장에서 운영상 단점을 알아보자면은 4썸 미사일을 장착하고 작전할 잠수함은 핵추진 잠수함이 아니라 재래식 추진 잠수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원양 작전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고 자망 시간이 제한이 되는 만큼 동해안 먼바다까지 나오는 것이 굉장히 제한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젤 잠수함은 디젤 엔진을 돌려가지고 얻은 전기를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해가지고 그걸로 자망 작전을 하다가 배터리가 앵꼬가 나면은 부상해가지고 디젤 엔진을 갖다가 다시 돌리든지, 왜냐면 디젤 엔진 돌리는 데는 공기가 필요하니까요.
아니면은 스노클링을 해가지고 공기를 갖다가 공급받아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수중에서 배터리를 충전시키던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노클링을 하거나 부상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근처에 있는 미 해군, 해자대 그리고 한국 해군 전력들한테 걸려들 가능성이 높으니까 끽해봐야 북한 측 해역, 그 동해안의 영해 수역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물론 물속에 들어가면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미 해군이나 해자대의 대전방을 뚫고 태평양으로 빠져나와서 미국에 기습적으로 SLBM을 날려주는 시나리오도 아예 불가능하지는 않는데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시나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공기가 필요가 없는 AIP 추진, 즉 연료전지 이런 것들을 탑재하면은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근데 북한이 과연 그럴 기술력이 있을지부터가 의문입니다. 설사 그런 게 뭐 어디서 얻어가지고 장착이 된다고 해도 심포급 같은 경우에는 과무장 설계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이 나쁠 거고요. 연료전지를 탑재할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엄청 좁잖아. 따라서 북한의 입장으로서 최선의 운영 방식은 진짜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북한 해군이 제공해주는 아주 좁은 안전수역 안에서 쥐죽은 듯이 숨어 지내면서 유사시에 기습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오키나와나 일본의 대도시들을 조지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보여집니다. 뭐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쓰는 꼴이 되는 거지만 전시에 한국군의 총력전 체제의 주계기들 남동임해공업 지역을 노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단 한 발만으로도 각기 개별 유도가 가능한 핵탄두를 여러 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남동임해공업 지역에 광범위한 피해를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대비책은 남동임해공업 지역으로 이 포섬 미사일이 날아들어올 것을 대비해가지고 동해안 쪽 방향을 바라보는 식으로 추가적으로 탄도탄 조기 경보 레이더를 갖다가 한두 대 정도 더 설치한 것이 바람직하죠. 이미 슈퍼그린 파인 레이더가 2개 더 도입되어져가지고 이쪽 방향을 걸쳐가지고 바라보는 중이고요. 사드도 경북 성주에 있다 보니까 북한의 해안에서 만약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에는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하죠. 또한 남동임해공업 지역에도 SM4대를 배치시켜가지고 사드랑 공동으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P8과 같은 장시간 채공이 가능하고 장거리까지 진출이 가능한 대잠 초계기들을 대량으로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시에 북한 해군의 수상함 전력들이랑 북한 해안 지역의 방공망을 정리했다면 P8 같은 대잠 초계기들이 전방에 진출을 해가지고 북한의 잠수함들을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요. 따라서 P8은 지금 현재 도입된 6대로는 부족하고 추가적으로 10대 정도는 더 도입을 해야 됩니다. MH-60R, 시오크 대잠 헬기도 추가로 도입을 해가지고 주력 수상함들을 사용하고 와일드캣은 지상발진 전용 대잠 헬기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와일드캣이 체급이 작다는 문제가 있어서 해군에서는 조금 문제시를 하는데요. 대수상 레이더 하나만큼은 진짜로 끝내주는 물건이거든. 시스프레이 7002라는 물건인데 에이사 레이더고요. 굉장히 먼 거리에서 해상에 떠있는 굉장히 작은 표적까지 탐지가 가능합니다. 북한의 전략 잠수함이 북한의 연안에서 부상하거나 혹은 스노클링을 시도할 때 이 와일드캣들을 갖다가 전진 배치시켜가지고 초계를 돌게 하면 굉장히 효과가 좋다는 것이죠. 가장 적극적인 대응책은 바로 핵잠수함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자망작전 시간이 이론상 무한되고 속도도 굉장히 빠른 핵잠수함은 적의 영해 근처에 침투해가지고 적의 전략잠수함이 출항하는 단계에서부터 추적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추적 중에 만약에 적의 전략잠수함이 핵미사일 발사를 시도하면 즉각 격침시켜버릴 수도 있고요. 이런 임무는 제 아무리 AIP 추진 체계를 갖춘 재래식 잠수함이라고 해도 절대로 못 따라하는 임무거든요. 재래식 잠수함은 근본적으로 너무 느리고 최대 자망 시간이 끽해봐야 2주 정도이기 때문에 제한이 많습니다. 결국은 북한의 포섬 미사일을 발사 단계에서 차단하고자 원한다면 당연히 핵잠수함 도입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국내에서 꾸준하게 핵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는 걸 보니까 대한민국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북한의 전략잠수함 대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우리 해군에게 화이팅을 외쳐주고 싶었는데요. 정작 필요한 전력 강화, 인력 확보를 등한시하며 피 같은 국민들 세금으로 항공모함 도입해서 자기들 덕질이나 하고 자리나 만들려고 하는 해군의 행보를 생각하면 욕을 받지 않는 것이 정말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죠. 육군 화이팅!